안녕하세요. 자, 실천 모델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자, 제 5장인데요. 이번에 두 문제 출제되었죠. 보통 이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 11회 때 보니까 뭐 6문제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30문제가 나왔던 때고, 이제 12회부터 제가 보라고 그랬죠. 25문제로 줄어들고 나서, 어떻든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입니다. 무조건. 자, 근데 지역사회복 실천 목표가 먼저 나와요. 더넴이 제시한 것도 있고 로스만이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근데 더넴 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에서는 이제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1급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만의 견해를 보면 과업 중심 목표와 과정 중심 목표 크게 둘로 나눠 놨어요. 자, 이 과업 중심 목표 그 옆에다가 과업 중심 목표 이렇게 화살표 하고요. 뭐라고 적냐면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적었어요.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과업 중심 목표 있죠? 과업 중심 목표 걔는 요 여백 이쪽에다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적으세요. 아셨죠? 사회 계획 모델이 바로 과업 중심 목표를 취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 목표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은 이 둘 다 모두 이 목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과업 중심 목표가 사회 계획 모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구체적인 사업을 완성하거나 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범위를 정해놓고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둔다. 자, 지역사회 특정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특정 문제나 특정 욕구를 해결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즉 지역사회의 한정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 그죠? 딱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놓는 겁니다. 구체적인 과업의 완수에 역점을 둔다. 자, 지역사회 개입 노력에 따른 성과에 초점을 둔다. 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하거나 자, 그리고 특수사의법을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책을 세우는 거 이것도 계획에 들어가요. 정책이 결국 이 계획이죠. 정책, 이 대안,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문제 해결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정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거기 조례 제정 뭐 이런 것들 다 과업 중심 목표에 해당되고 얘들은 사회 계획 모델에서의 목표이다. 자, 반면 과정 중심 목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주민들의 자주적 참여 증진. 이 과정 중심 목표는 지역 주민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참여해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자조, 그리고 협동,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대처 능력을 고양시켜야 돼요. 왜 그러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 그러려면 지역사회는 여러 집단들 간의 협동적 관계를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치적인 구조가 창조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니까 역량 기반을 향상시켜야 돼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자극해야 하고 협력하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 내에서 토착적 리더십을 즉 지도력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 중심 목표가 지역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제 기능을 하도록
일반적인 능력 향상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업 중심 목표는 지역사회 한정된 문제 그 해결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자,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차라리 문제가 발생됐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끔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래서 과정 중심 목표가 거기에 지역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제 기능을 하도록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특정 문제, 특정 한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냥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사회 개인 모델이 이제 과업 중심의 목표가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 가지 모델 나와 있고 사회행동 모델은 이제 양 목표 어느 쪽에도 역점을 취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들어가기 전에 이 모델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이제 발달 과정에서 몇 가지만 그냥 좀 살펴보면 그 1번에 보면은요. 원시적인 모델이 발생한 건 이제 지역사회복지가 우리 실천의 역사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으로부터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둘 다 그죠?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자, COS와 SHM에서 얘가 개별사회사업, 얘가 집단사회사업, 그죠? 이 둘이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복지 실천. 그러니까 결국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 필요 없다가 어디로 오냐면 양가루 4번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양가루 4번 보니까 로스만이 미국의 배경, 우리 미국 역사 공부할 때 미국이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각종 시민권 운동이 발생됐거든요. 인종운동, 학생운동, 그죠? 민권운동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로스만이 미국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시켜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1960년대는 미국에서 1960년대는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 조직사업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가로 5번으로 와보면 이 로스만의 모델이 기본 모형이거든요. 그 세 가지 모델, 그게 기본 모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델. 이게 기본 모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델들은 로스만의 모델에다가 더 추가시키거나 또는 거기 로스만의 모델을 세분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거기 테일러 로버츠 1985년 그 다음에 이제 로스만이 1995년에 혼합 모델로 또 재구성을 해요.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웰과 갬블은 95년 또 8가지 모델을 제시하거든요. 테일러 로버츠는 아까 5가지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최근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유형과 발전 과정을 통해 나타난 특징. 유형화 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6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이제 기본 모형이 제시된 로스만. 그죠? 세 가지 모델이 이제 기본 모형이 이때 제시가 되었죠.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시대적 상황, 개별 국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아까 지금 사회행동 모델은 미국의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은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전문화 경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세분화 경향을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모델이 좀 더 세분화돼요. 테일러 로버츠는 5가지 모델, 그 위에 나온 웰과 갬블은 또 8가지 모델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델의 이런 세분화 현상은 그 모델에 따른 실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의 요구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사가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모델 간의 혼합을 고려합니다. 로스만도 맨 처음에 3가지 모델을 제시했다가 혼합 모델을 또 제시했어요. 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혼합 발전했고 자, 인권이 강조된다. 뭐 그 정도. 이게 이제 6회 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로스만이 기본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요 정도 한 여백 혹시 적을 거면 여백 띄워놓고 적으세요. 여기도 적을 거예요. 이따 마지막에. 알았죠? 여기. 자, 먼저 로스만부터 적겠습니다. 로스만이 자, 1967년에 모델을 제시했어요. 로스만이.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는데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사회 계획 모델. 참고로 로스만은 이걸 사회 계획 및 여기다가 및 정책 모델이라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사회 계획 모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로스만의 모델을 사회 계획 및 정책 모델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이게 들어가도. 그 다음 이제 사회 행동 모델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알았죠? 이 세 가지 모델이 기본 모형이에요. 근데 로스만 이후에 이제 테일러와 로버츠가 1985년에 로스만 모델에다가 두 가지 모델을 추가시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게 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대로 와요. 이제 그대로 오는 것은 제가 흰색으로 적을게요. 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사회 계획 모델은 자, 명칭이 바뀌는 건 제가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계획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행동 모델은 여기로 오게 되면 명칭이 이렇게 바뀌어요. 정치 권력, 정치 권력. 자, 참고로 이 권력을 파워를 역량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역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로스만에 없었던 거를 추가시킵니다. 이 추가시키는 것을 녹색으로 적을게요. 녹색 이걸로. 자, 여기 사회 계획 모델 안에는요. 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로 이걸 추가시킨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만의 모델을 하다가 몇 가지를 추가시켰다? 두 가지를 추가시켰다. 그죠? 두 가지를 추가시켰다. 이 세 가지는 로스만의 모델로부터 온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일과 자, 여기 웨일과 갬블이 1995년에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죠. 일단 로스만으로 온 것이 어떻게 오는지. 로스만의 모델에서 자, 웨일과 갬블은 이제 사회 계획 모델은 똑같이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모델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사회행동 모델은 정치를 앞에다 붙였어요. 정치 사회행동 모델이 돼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추가시킨 것들을 보면은요. 자, 여기서 추가 분리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 모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사회 운동 모델을 추가시켰어요.
알았죠? 그리고 테일러 로버츠가 제시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얘들을 묶어버려. 묶어버려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니까 요거 그냥 노란색으로 적겠습니다. 테일러 로버츠 거니까 테일러 로버츠의 모델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했어요.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없었던 걸 또 추가를 시켜요. 하나 또 추가시켜요. 뭐냐면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로 구분했어요. 참고로 이 근린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얘는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로부터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로스만 있잖아요. 로스만이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 이제 1995년에 호남 모델을 제시해요. 로스만이 이제 호남 모델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델이 따로따로 쓰이지 않고 얘들이 혼합돼서 사용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얘가 이제 개발, 계획, 행동인데 둘 실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모델이 섞여서 쓰이더라 실제로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쓸 수도 세 가지가 다 섞일 수도 있고 두 개씩 섞인다면 이 둘, 또 요 둘, 얘와 둘 이렇게 섞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개발과 계획, 계획 모델이 될 수 있고, 그죠? 두 번째 계획 행동이 되겠네요. 참고로 개발 계획이나 계획 개발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 가운데점 찍고 사회 계획 모델이나 사회 계획 모델 가운데점 찍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똑같은 거 둘이 섞은 거니까 얘와 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발과 행동이 섞일 수 있겠죠. 그죠? 개발, 행동. 이렇게. 알았죠?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섞여서 세 가지가 다 혼합돼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혼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혼합 모델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로스만 모델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 모형이니까 로스만 모델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알았죠? 이번에는 이제 로스만 모델 한 문제, 그 다음에 테일러 로버츠와 웰과 갬블은 시험에 아예 안 나와버리고 포프레 모델이 이따 이제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모델이 있는데 그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로스만부터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부터 볼게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행동에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자, 자주에 기반을 둔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 목표였고요. 과정 중심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만드는 모델이에요. 이게 자조죠. 그래서 자조의 근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능력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정 목표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변화 매개체계로서 과업 집단의 소집단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 목표인데 왜 거기에 과업 중심이에요? 과업 지향의 소집단이에요? 그거 틀린 문장 아니에요?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맞는 문장인데요. 이따가 왜 맞는지는 이따가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겠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모여야 돼, 일단. 그럼 모였으면은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거든요, 같이. 그럼 서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죠? 토론도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협동을 해야 하고 토착적 지도자도 개발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돼. 이 교육은 뭐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모든 집단들이 필수적 요소이자 잠재적 파트너로 간주해요. 여기서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는. 자,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는요. 서로 정말 앙숙인 집단들이 있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 날 정도로 서로 적대적인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모든 집단들이 다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잠재적인 파트너다. 집단들 간의 차이는 협상, 합의, 협력을 통해서 다 극복될 수 있다고 봐버려요. 자, 이 기본 변화 전략은 자신들의 문제 결정 및 해결에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변화 전술은 합의예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토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다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버리거든요. 알았죠? 자, 사회복사의 역할, 대표적인 역할, 안내자, 조력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어차피 외워야 하는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따 이제 또 우리 그 뒤에 강의 뒤쪽에 또 나와요. 모델별 사회복사 역할 가지고 조정자, 촉매자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안내자, 조력자가 중요하고 문제 해결 기술 훈련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왜?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끔 교육시켜야 하니까. 그 예는 평화봉사단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새마을운동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 다만 이제 새마을운동의 단점은 뭐였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조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관주도로 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실천한 내용들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내용은 맞다. 자, 사회 개입 모델. 각종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과정에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합리성 밑줄 이걸 논리적 조치 라고 적어보세요.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비용 효과 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는 거예요. 이 방안, 이 계획이거든요, 결국. 그럼 이 방안이나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세우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우리가 하는 모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러면 거기에 비행, 약물, 범죄, 실업, 소득, 주택, 건강, 교육, 복지와 같이 지역사회의 이런 대표적인 문제, 이런 제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크니컬, 즉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다. 과업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합리성과 실증적 자료에 기반을 둔다.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문제 해결에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 전문가에 의한, 즉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모델이 아니라 자, 아래로부터 접근하는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사회 개입 모델은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로부터 접근하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모델 A, B, C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모델 A, 모델 B, 모델 C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든 미음해 보니까 결국 지역사회 개발 모델처럼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거나 사회행동 모델처럼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도모하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계획 모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전문가예요.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전문가가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획가이고 계획을 세우려면 분석해야 돼요. 자료를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그래서 분석가가 들어가 있고 계획된 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가예요. 그래서 행정가도 들어가 있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보다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보다는 사회 개입 모델을 더 자주 사용한다. 누가? 사회복지사가. 알았죠? 자, 사회행동 모델로 가겠습니다. 그 예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거기 이제 결국은 거기 이제 그 기획이나 도시계획부 뭐 정부 관련 기관이나 또는 협의회나 뭐 각종 기관들에서 우리 사회복사들이 하는 일이 거기서 계획 세우고 프로그램 또 입안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 사회 계획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거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획에. 자, 그러면 사회행동 모델은 뭐냐? 지역사회에서는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전제합니다. 지역사회에 부류계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저울을 그 지역사회에 요구하는 행동, 그들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부류계층에 처한 주민들이 사회복지사는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권력, 자원의 재분배 추구, 그죠? 지역사회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역할 등의 재분배. 공공기관의 기본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변화 추구. 지역사회가 그 기억나세요? 옹호자도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게 옹호자라고 했죠. 이 사회행동 모델이 사회복사 역할이 이제 옹호자 역할이거든요. 공공기관의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게끔 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역사회가 혜택과 권한 분배의 계층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사회행동 모델인 걸 알아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류계층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존재한다, 권력과 자원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죠? 아주 뿌리째 바꾸자,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니을에 보면 지역사회가 혜택과 권한 분배에 따른 계층을 유지하고 있다. 억압받고 박탈당하고 무시당하고 무력한 주민들이 정부나 대기업이나 사회 기존 체제 등 억압자 등의 부조리와 착취에 고통받고 있다. 라고 전제합니다. 사회복사 역할 옹호자, 그 다음에 조정자, 중재자, 대변자 또는 행동가. 아까는 행정가였잖아요. 여기는 행동가. 행동가 적어보세요. 행동가. 아까 대표적인 역할이 여기가 이제 안내자, 그 다음 이제 조력자라면 여기 아까 뭐였어요? 일단 계획 세우니까 계획가잖아요. 그죠? 이 전문가가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계획 세우려면 분석해야 돼요. 분석가. 알았죠? 계획 세운 걸 집행하는 것이 행정가예요. 알았죠? 이렇게. 예. 반면에 여기는 옹호자, 그 다음 이제 행동가. 아까 옹호자를 이제 대변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중개자, 중재자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중개자 또는 중재자 다 여기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모델별 사회복사 역할은 또 뒤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근데 대표적인 역할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예 보니까 이런 소수 인종 집단 운동, 학생 운동, 여성 해방 운동, 그다음 이제 복지권 운동, 소비자 보호 운동, 환경 보호 운동, 보육 조례 재정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행동 모델 예가 될 수 있겠고, 자, 그 비교한 걸 한번 보면, 자, 목표는 아까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구조, 문제 상황에 대한 가정 보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의 상실, 아노미는 이제 무규범 상태를 얘기하죠. 도미노가 아닙니다. 아노미. 예. 이제 규범의 붕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규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다음 이제 민주적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사회 계획 모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런 한정된 문제들이. 그다음 이제 사회 계획 모델은 이런 박탈, 불평등이 존재한다. 지역사회에. 자, 기본 변화 전략 봐보세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왜?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 사회 계획 모델은 진상 파악을 위해 논리적 조치를 강구하자. 이 논리적 조치가 바로 계획이에요, 결국. 그 다음에 억압자를 분쇄하기 위해 규합하자. 사회행동 모델답죠? 넘겨보세요. 변화 전술을 보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모여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토의도 하고 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은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등 대결이고, 근데 사회 계획은 둘 다 가능하고, 주요 역할 아까 봤고, 그 다음에 변화 매개체.
자, 그 과업집자 지향적 소집단 있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과업지향적 소집단이 뭐냐. 아까 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과정 중심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여서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과업지향적 소집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였어요, 지금. 자,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선생님도 또 여기 또 다른 선생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 지금. 모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모였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놀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낙후돼가지고 그 우범화되었어. 좀 저녁에도 좀 무서워.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어디에는 이 호수가 있는데 거기 쓰레기가 막 너무 많아. 거기에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제가 있다고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모였어요. 모였을 때 자, 우리가 50명이 모였으면 50명이 다 그 지금 놀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그냥 우리 50명이 다 거기에 그 문제에 다 투입되기보다는 놀이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집단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여기 10명, 이 사람들은 놀이터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래서 그 20명은 또는 10명은 소집단이 되는 거죠. 그지만 그 놀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집단이 된 거니까 과업지향의 소집단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또 이 중에서 10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됩시다. 해결합시다. 또 이 중에 10명은 또 이 문제를 또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거기 과업지향적 소집단은 뭐냐면 과업지향적 소집단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다가 실무급 조직체라고 적으세요. 실무급 조직체. 반면 사회계획 모델은 보면 공식 조직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겠죠. 여기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근데 사회행동 모델은 대중조직, 정치적 과정을 활용해야 돼요. 이건 시위니까 집회하는 거예요. 사회행동 모델은. 자, 권력구조에 대한 견해. 구성원을 공동사업을 해나가는 협력자로 다 인식을 합니다. 권력구조의 구성원을. 힘이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다 파트너예요. 사회행동,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아까 잠재적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근데 사회계획 모델에서의 권력구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고용주한테 있는 거예요. 후원자한테 있는 거예요. 사회계획 모델은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사회복지사한테 권력 있는 사람 누굽니까? 기관장이 되겠죠. 그죠? 고용주. 또는 우리 프로그램에 후원해주는 후원자. 자, 근데 사회행동 모델에서 권력구조는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결국 파괴되어야 할 압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수혜자의 범위 규정. 지리적 측면에서의 전체 지역사회. 근데 사회행동 모델은 일부. 사회계획 모델은 일부 전체 다 되고. 자, 지역사회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이해관계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서로 토의하면. 그리고 합의하면. 근데 사회행동 모델은 쉽게 조정할 수 없는 힘든 갈등적 이해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사회계획 모델은 둘 다로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수혜 집단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시민들이에요. 사회행동 모델은 희생자들이에요. 근데 사회계획 모델은 소비자예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외워놓으면 좋겠고. 서비스의 소비자, 이용자, 수혜자. 자, 수혜 집단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식.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네요. 그 인파먼트 개념에 대한 인식도 나오지는 않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참조하시고, 거기까지 지금 위에 것까지 나왔는데, 그 아래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나 문제의 아노미, 그죠? 쇠퇴된 상황, 전제 아까.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 집단으로 본다, 그죠?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잠재적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자, 사회 계획 모델 수급자 체계 범위는 약물 중독과 같은 특정 집단인 거예요. 그죠? 특정 집단, 특정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게 사회 계획 모델이 과업 집단, 과업 지향 목표니까. 사회 계획 모델은 주택이나 정신건강 등 이슈, 그 이슈를 명확히 하고 권력 구조에 대항한다. 권력 구조에 대항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 행동 모델이죠. 그 뒷부분이. 그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의 소재를 전문가, 후원자나 고용기관으로 보는 것은 사회 계획 모델이죠. 걔가. 그 아래 보면 공공의 이익 이거는 공익과 관련된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 이제 공무원 시험은 나온 적이 있어서 넣는데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로스만이 추후에 이제 혼합 모델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혼합 모델 보면 개발 행동 모델, 행동 계획, 그다음에 계획 개발인데 이 문제는 쉬워요. 거기에 본래 행동 계획이 6, 7, 9회 때 나오고 계획 모델이 이제 14회 때 나왔잖아요. 아니 계획 개발 모델이 이거는 이 세 가지 모델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풀려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그 행동 계획 모델 봐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을 주장했다는 것은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는 옹호자 역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봐서 걔는 사회 행동 모델인 거예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각계계층의 전문가를 만나서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분석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석가, 아까 누구였어요? 사회 계획 모델. 그러니까 얘는 계획과 행동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합됐죠? 자, 그 아래 또 다시 한번 계획 개발 모델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종사하는 갑은 지역 내 독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했다고 되어 있죠. 전문가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수집 및 분석했으니까 사회 계획 모델이에요. 그게.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했으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았죠? 뭡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개발이 혼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일러 로버츠 모델로 가게 되면 테일러 로버츠는 로스만의 모델이라도 두 가지를 추가시킨 거예요. 지금. 알았죠? 뭐뭐 추가시켰어요?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하고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추가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거 보니까 442페이지 제일 위에 그 두 가지 모델을 추가시켰는데 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어느 정도 영향력 비중, 즉 결정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자,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입니다. 즉 지역사회 주민이 돼요. 후원자는 아까 이제 권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로 보게 되면 이제 고용주도 될 수 있고 이제 그 우리한테 자원을 제공하는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후원자, 클라이언트 둘 중에 어떤 권한이 더 있느냐? 자, 여기서 여기 이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주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클라이언트 중심이 돼요. 여기는 클중. 알았죠? 근데 클라이언트가 100%가 어디냐면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이에요. 클백이에요. 여기. 클라이언트가 100%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서 100%가 여기에요. 자, 후원자가 중심인 것은 계획 모델이에요. 이게 후원자 중심. 후중이에요. 후중. 근데 후원자가 100%인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여기가. 후백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외부로부터 자원을 받게 되면 후원자가 100% 권한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2분의 1씩이에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간에.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후원자와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 정도. 그죠? 의사결정 권한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시민 참여에 기반을 둔 조력, 상호부조, 자주적 활동, 시민 역량 개발, 자체적 리더십 개발. 그죠? 로스만 모델과 뭐 동일하잖아요. 그죠? 시민 참여와 교육 과정은 매우 중시적입니다. 지역 주민은 이제 역량을 개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는 조직가의 역할보다는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도 안내자 조력자였잖아요. 그죠? 안내자 조력자 그대로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8분의 7 정도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프로그램 개발 조정에다가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 강화, 지도력 개발 관심 틀렸죠?
누구예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문장. 자,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인데 이건 없었던 걸 지금 추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사실 사회 계획 모델부터 지금 나온 것인데요. 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해가는 모델로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접근 모델 중 가장 오래된 모델 중에 하나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후원자 중심의 모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영향을 행사하는 후원자, 그러니까 후백입니다. 후백이에요. 지금 거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른쪽 표를 봐보세요. 표에는 정리해놨는데 표의 프로그램 개발 조정 모델 봐보세요. 인보관 운동과 자본주의 협회 운동에 근거하고 있다. 그 사회 계획 모델과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사회 계획 모델부터 얘가 분리된 건데 거기 합리성 원칙만 사용하기보다도 아까 로스만 모델에서 합리성에 기반을 둔 게 사회 계획 모델이었거든요. 앞서. 그죠? 근데 얘는 이제 합리성뿐만 아니라 그만을 사용하기보다 중립성의 원칙과 협력의 원칙을 동시에 응용해요. 다양한 이해 집단을 중재한다. 그게 이제 그 사회 계획 모델과 이제 다른 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사회 계획 모델은 로스만 모델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합리적인 기획 모델에 기초한 조사 전략 및 기술을 활용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은 거기 니은이 조심해야 돼요. 그거 보니까 사람들과 기획에 있어서 사람들과 상호 교류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보다 옹호적이며 진보적인 정치적 접근을 포함한다. 본래 옹호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적 접근은 사회행동 모델에 가깝죠. 로스만 모델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 테러 로버츠에서는 계획 모델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로 갈게요.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로스만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관의 일선 참모나 행정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거기 직접적 실천의 연장에서 또는 일반주의적 실천, 일반주의,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통합적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개별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의 연계. 그렇죠? 그거 개별 문제와 지역사회 문제의 연계.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되는 건데요.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반반이다. 2분의 1씩. 그죠?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은 로스만의 사행동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등 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 집단의 경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거기 OX 문장 봐보세요.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의 사회복사 역할을 교육자, 자원개발자, 운동가의 역할로 한다라고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얘가.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교육자, 그 다음에 자원개발자, 그리고 운동가 역할. 사회복사 역할이 맞는 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아래 표에다가 교직과 교사, 코치, 촉진자 넣어놨는데 우리 문장에 기초 문장으로 맞는 문장으로 나왔으니까요.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웰과 갬블 이제 넘기면 웰과 갬블 8가지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 8가지 모델 웰과 갬블 모델에서는 그 모델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짝짓는 문제 또는 그 사회복사 역할로 이렇게 짝지어진 문장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 모델과 역할을 짝짓는 문제 또는 어떤 특정 모델의 사회복사 역할로만 짝져진 걸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맞는 문장으로 나왔던 것을 한 문제로 그냥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5가지 모델의 사회복사 역할을 다 외워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 3가지 모델은 확실히 잡아놓고 역할을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얘는 결국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따라오지만 근데 이제 얘가 그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걔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역할은 이걸 역할을 다 이렇게 외워도 헷갈리니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온 걸 잡으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정치 권력 강화 모델의 사회복사 역할은 교육자,
자원 개발자, 운동가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웰과 갬블로 가겠습니다. 웰과 갬블의 8가지 모델인데, 근린 지역 사회 조직 모델은요, 근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지역사회 조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의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핵심이 뭐냐면 거기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과업 수행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 OX 문장 보니까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 개발,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삶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때 사회복사 역할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안 나와. 아마 그거 지금 근린 지역사회 조직 모델의 사회복사 역할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로스가 지역사회 개념을 구분할 때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었잖아요. 공동의 관심과 이슈를 기반으로 한다고. 1번에 보면 학교폭력 추방이나 정신지체 장애 아동의 사회 재활과 같은 특정의 공동의 관심이나 이슈를 기반으로 조직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능적 지역사회는요, 얘는 기능적 지역사회 예를 하나 적으면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학부모 모임. 이게 이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예요. 공통의 관심으로 모였잖아요. 지금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서. 그러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조직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이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거기 보면 중요한 전략이 교육과 옹호활동이죠. 네, 기능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옹호하고 대변한다. 자, 여기서의 사회복사 역할 나와 있고, 그 사회복사 역할은 이걸 한꺼번에 외우지 마세요. 문제 풀면서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 풀면서 거꾸로 봐야 돼요. 나왔던 것들만. 알았죠? 이거 다 외워봐야 헷갈리니까. 중첩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래서 나왔던 것 위주로 보면 되는데, 제가 그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풀이 할 때에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노트 이제 한 권으로 압축했을 때 거기다가는 제가 이거 나온 거다 안 나온 거다 이렇게 완전히 표시를 해가지고 또 보니까 아직은 외우지 마세요. 거기서 이제 외우면 될 것 같고, 근데 거기 어떻든 교육과 옹호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의 사회복사 역할 나와 있고, 자, 거기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OX 문장,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 모임과 같은 공동의 이슈, 그죠? 이건 기능적 맞고. 두 번째,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아닌 동일한 정체성이나 이해관계. 그게 뭐예요? 동일한 정체성이나 이해관계 가진 문제 해결. 그게 바로 기능적 지역사회예요. 그래서 사회 개혁 모델이 아니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라고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사회경제 개발 모델. 자, 이거는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저소득 불이익계층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제 개발과 사회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칭에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 개발과 경제 개발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 계층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하게끔 설득하고 그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그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면 이 저소득층 또는 불이익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 개발된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니까 사회 경제적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원을 가진 사람을 설득한다. 그죠? 그리고 OX 문장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도록 준비시킨다. 자, 사회 계획 모델은 로스만의 사회 계획 모델 그대로 왔어요. 얘는. 그대로 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지금 테일러 로버츠 거를 합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의 연계 활동은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근거하고 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지역사회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죠?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 밑줄 그어놓고. 여기서 이제 사육사 역할,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죠. 계획과 관리자, 프로포절 제안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짝짓는 걸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거든요. 요게. 자, 정치사회행동 모델은 여기서의 핵심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부 당국의 조치를 변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정책 또는 정책 결정자를 변화시킨 데 있으며 특히 저소득 집단의 불이익을 야기시키는 정부 당국의 조치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타겟은 표적 대상은 선출된 공직자나 행정관료. 자, 연합 모델은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연합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특히 타겟이에요. 여기는 대부분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이다. 왜냐면 이제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들은 표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연합 모델의 표적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재단, 뭐 정부 당국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육사 역할에 이제 연합 모델도 나왔네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외워야지 돼요. 외울 때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연대조직체, 연대조직체를 형성한다. 다조직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이제 연합 모델이에요. 사회운동 모델은 일반 대중이 여긴 타겟이에요. 바람직한 사회 변화,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이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웰과 갬블은 8가지나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모델 간에 이게 중첩되는 게 있어요. 서로 중첩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모델도 더 간편하게 더 줄여놨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우리 시험은 여전히 지금 이 8가지가 지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로 보지만 그래서 지금 책에 정리된 내용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모델은 테일러 로버츠하고 웰과 갬블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나온 것까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았죠?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의 설명 듣고 문제 풀면서 얘는 정리를 해야 한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포프레 모델은 이게 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19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2회 때 이번에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8회하고 19회 때는 지역사회 보호 모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역사회 보호 모델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의존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를 증진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에 보니까 행복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자조 모임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였다. 이걸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포플에 무슨 모델에 해당되는가? 답은 커뮤니티 케어 모델이 답이었었습니다. 지역사회 보호 모델이었죠. 알았죠? 어떻든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18회 때, 19회, 18회라고 되어 있네요. 19회가 아니라 기출표기가 지금 18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위에 19라고 되어 있고 위에는 그죠? 19든 18회든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8회 때는 이게 좀 조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논점은 지역사회 보호 모델이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왔던 게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지만 어떻든 이 포플은 지금 영국의 경험을 보호와 행동의 연속선을 기준으로 모델을 8가지로 유형화했잖아요. 그래서 암기법 제가 뒤에 보면 암기법 보면 포플러 나무가 심겨진 길을 보행하다. 보호와 행동, 보행하다. 포플러 나무가 심겨진 이 길을 보행하다. 알았죠? 보호와 행동, 걸어가다. 어떤 보호 행동을 가지고 나눴다. 근데 8가지다. 그 중에 지역사회 보호 모델 일단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사육사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웁니까 이거? 그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확률이 완전히 떨어지는데, 그죠?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문제, 즉 그 웰과 갬블에서 나왔던 문제가 총 10문제라고 한다면 그 10문제를 싹 풀어버리면 해결돼요. 딱 문제가 나온 범위와 깊이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는. 알았죠? 그래서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책만큼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나왔으면 그 책을 반드시 봐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를 들었으면 당연히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을 이제 시험 볼 때까지 3회독 이상, 그리고 이제 그 고득점 맞으신 분들 보면 이제 10회독 이상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3회독은 조금 좀 아슬아슬하고 적어도 한 5회독 정도 하게 되면 시험장 가면 정답이 물고기가 튀어오르듯이 막 튀어오르는 아주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자마자 아 이거 정답이네, 이거 정답이네, 정답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무슨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막 이것저것 난잡하게 막 하고 다니는 것보다 어떤 하나를 딱 잡고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험 준비도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기출문제를 독파하는 거예요. 간파하는 거. 이런 이론 다지고 기출문제 독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것들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이 방법이거든요. 이제 기본서의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어떻든 그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